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지일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플러스업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공부한다기보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하시기보단 국민연금 도대체 이거 왜 내야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4대 보험, 즉 4개의 보험 다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사회보험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보험 국가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회보험을 국가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바라봤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떤 위험일까요? 바로 아팠을 때 치료비가 많이 나올 위험입니다. 즉,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한 사회보험인 거죠. 고용보험은 실직할 위험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실직하셨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무료로 자기계발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떤 위험일까요? 국민연금은요, 바로 오래 살 위험이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남녀 평균 84세라고 합니다. 60세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을 때 평균 수명만 사셔도 24년을 사셔야 하는데 이때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하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자녀가 스스로 밥벌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빈곤에 빠질 수 있기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요, 120개월 이상 납부하셔야지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120개월 미만으로 납부하시면요, 연금으로 못 받으시고 만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120개월 납부 못하신 분이요, 만 60세가 되셨어요. 그럼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으셔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60세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120개월을 납부 못하셨을 때 추가로 더 납부하실 수 있으세요.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까지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시기까지 추가로 더 납부하시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만 65세에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20개월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이요, 단순하게 하나만 있질 않아요. 총 3개의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퇴직 시기는요, 대부분 만 60세세요. 만 60세에 퇴직을 하시는데 연금 받는 시기는요, 만 61세도 있으시고요. 만 62세, 63세, 64세, 65세가 있으세요. 즉, 나는 만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연금은 만 62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실제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고 나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국민연금은 우선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하셨을 때 연금으로 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즉, 일찍 드리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 일찍 받는 만큼 1년에 6%씩이나 감액하는 연금입니다. 만약 5년 일찍 신청했다면 30%를 감액하고 3년 일찍 신청했다면 18%를 감액하는 연금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일찍 받는 연금이 있었다면 늦게 받는 연금도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최고 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으시고요.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 인상시켜드리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국민연금에 찾아오시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는 어떤 연금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표를 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표는 연령별 연금 총 수령액입니다. 만 62세에 연금 받으시는 분이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셨을 때, 아니면 그냥 노령연금 신청하셨을 때, 아니면 연기연금 신청하셨을 때 총 85세까지 받는 연금 누적액인 거죠. 노령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5년 일찍 연금을 신청했을 때 6% 곱하기 5년 해서 30% 감액한 70만 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일찍 받는다는 것입니다. 70만 원 곱하기 60개월, 즉 4,200만 원을 미리 받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노령연금 10년 받는 시기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이 상대적으로 총연금 수령액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연기연금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연기연금은 굉장히 좋은 점, 그 장점을 꼽는다면 연금 받으시고 20년이 넘으시면 총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의 장단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연금이 좋은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에게 조기노령연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충분히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에게 조기연금을 신청해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하셨을 때, 무릎 안 아프시고 친구들과 충분히 놀러 다니실 수 있으실 때, 그때 연금을 미리 받으셔서 쓰시라. 그런 취지로 신청을 해드린 것이지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실 때, 부모님이 연금을 선택하셨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열심히 내고는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 노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왕이면 이유를 알고 납부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지일환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 좀 나가니까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국민연금은 뭔가요?
우선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금이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 세금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은 항목이 따로 정해져서 이제 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 분들도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는 건가요? 당연히 가입 대상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르바이트생도요. 계약직 근로자세요.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요. 네.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도 받으시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시고요. 4.5%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에서 4.5%는 사장님이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뭐 직장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쭉 내시다가 오랜 기간 납부를 하지 못하시고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내신다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못 냈던 거를 또 한 번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강제로 납부하시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추가 납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쉽게는 추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하신다면 그 쉰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24개월 동안 쉬었다라고 하시면 24개월치를 한꺼번에 추납을 하시는데 납부하시는 금액이 문제가 되겠죠. 그쵸. 납부하시는 금액은 현재 회사를 다니시면서 납부하시는 국민연금 금액이세요. 그 금액에서 나는 5개월 희망한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5해서 납부하시는 거고요. 10개월 희망한다 그러면 곱하기 10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나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내고 싶다. 그러면 안 내셔도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내셔도 되시죠. 강제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혹시요. 네. 내가 뭐 이제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내야 되는데 빠져나갈 돈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조금 못 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조금 이렇게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연체된 금액이랄까? 네. 저희 직원들이 네.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에요. 네. 당연히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상에 국민연금 보험료 포함한 4대 보험료 전부 다 납부하시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늦게 내시면요. 최고 9%까지 연체료가 물어요. 아, 연체료도 물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지 않게 납부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맞습니다.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진짜 너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분할 납부라든지 그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험공단 연락하셔서 나 네. 조금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끊어서 금액을 책정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네. 어쨌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내어놓으면 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어려울 때 보장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가 노후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보물로 돌아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습니다.